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하나 둔 엄마이고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망설여져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도 관심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게 다 엄마랑 아빠의 능력이 뒷받침되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여러 개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도 다 배워보고 가고 싶었던 곳도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땐 재수까지 해서 미대도 갈 수 있었죠. 재수할 때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만난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고요. 만약 제가 재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학생들을 과외시킬 정도로 명문대에 나와 현재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데 오랫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늦게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은 초년생이었죠. 남편과 연애를 5년 정도 하고 나니 서로 결혼할 나이가 점점 다가왔어요. 서로 미래를 약속하긴 했지만 남편은 결혼 얘기를 먼저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늦게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모아놓은 돈도 없고 형편도 좋지가 않아 자꾸 늦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1살이라도 예쁘고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남편을 재촉였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가 딸바보이시기에 돈이야 아빠가 보태줘도 되니 둘은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 빚을 꼭 갚겠다고 하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가족이 되는데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잘 살면서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게 보답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하고 있었던 입시미술 강사를 하고 있었고 남편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해서도 늘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제 인생 좌우명이 나이는 들어도 생각은 늙지 말자는 게 좌우명이어서 이런 제 뜻대로 남편도 같이 따라주었죠.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서 캠핑을 가거나 가까운 교회로 여행을 가곤 했고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을 하면 서로 퇴근하고 와서도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저희는 서로 24시간 붙어 있어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고 애기 생각도 크게 없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 2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기에 이런 시간을 조금만 더 누리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모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저희 둘만의 시간이 없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아기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울상인 얼굴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에겐 늘 저희 남편이 최고고 본인 인생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기에 그날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오신 거였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시모는 남편부터 찾는데 그래서인지 결혼 전에도 세아가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지명이가 명문대 나오고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까지 한 수제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지명이를 제일 많이 의지하고 제일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내가 지명이한테 의지하고 무슨 일 생기면 찾고 하는 건 네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이해심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먼저 당부를 해놓으셨기에 저도 그 부분은 알겠다고 했죠. 근데 그날은 평상시와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가 학원에서 퇴근을 하면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어머님, 이 시간까지 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내가 창피해서 아주 지금 네 시아버지한테 나랑 지영이 같이 쫓겨났다. 지영이도 이따가 술 마시고 여기로 온다고 했어. 아, 유진아, 미안한데 당분간만 니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아, 네? 아니,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데 그러신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집 지금 큰일 났어. 엄마랑 지영이가 사고를 쳤는데 아니 둘이 겁도 없이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서 무슨 펀드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걸 다 날렸대. 거기에 집 담보로 돈까지 빌려서 지금 압류 들어오고 난리가 났대. 아버지도 그거 아시고 엄마랑 지영이 쫓아낸 거고. 이제 우리 집 어떡해? 그 18평짜리 빌라 하나 있는 게 전부인데 이제 어떡해?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계셨고 저는 그 소리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시댁이 저렇게 되어버리면 그 몫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돌아올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날 저랑 남편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고 그렇다고 딱히 어찌할 도리도 방안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아가씨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 울고 불고 토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런 일이 있을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방법을 구해내야지 저렇게 술을 마신다고 해결이 되나 싶었죠. 가뜩이나 아가씨는 그때 취직도 못해서 알바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까마득했어요. 역시나 그 길로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그대로 저희 집에 눌러 앉았는데 시아버지는 차마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며 고향 친구 중에 배 타는 친구한테 가서 일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사기당한 충격이 크니 그럴 법도 하겠다, 기다려줘야겠다 싶었는데 3달이 지나도 그 둘은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아가씨한테 뭐라도 하라고 좀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 맨날 말은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는데 나중엔 또다시 말이 바뀌면서 이젠 사기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시모와 아가씨가 이해는 안 갔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땐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지만 성인이 되고부턴 결혼할 때 신혼집 받은 거 빼곤 한 번도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 12시까지 입시학원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왔고요. 저희 아빠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셨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온 탓일까요? 솔직히 시모와 아가씨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댁 일을 저희 친정은 알지 못했어요. 저도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내치고 있을 줄은 몰랐고 남편도 이 일을 저희 부모님에게 알리는 건 꺼려했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남편도 저랑 결혼하면서 아빠한테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어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3달 동안 살이 8kg나 빠지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지 바로 눈치를 채셨죠. 엄마가 저를 붙잡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마지막엔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는 거냐고 하시길래 더 이상의 오해가 없게 사실대로 시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우리 집에 있어. 시어머니 말로는 곧 나갈 거라고 하시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용돈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나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신랑은 내 눈치만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삐쩍 말라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엄마가 오서방 좀 만나봐야겠다. 결국엔 남편과 함께 친정부모님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저희 부모님 얼굴을 못 보고 땅만 쳐다본 채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남편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시무랑 신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빠가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 딸이 마음고생하는 거 정말 가슴이 아프네. 그리고 자네한테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안사돈이랑 사돈 처녀가 이런 일을 벌인 거지 자네가 한 것도 아니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법인 회사에서 하는 셀프 세차장이 4개가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팔려고 할 참이었거든. 근데 지금 자네 부모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되셨으니 그중 사업체 1개를 사돈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냐고 여쭤볼 텐가? 목도 제일 좋고 한 달 매출도 제일 좋은 곳이네.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제안에 저랑 남편은 서로 놀라 눈까지 휘둥그레졌고 남편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할지 정말 염치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해결도 못하고. 자네가 열심히 사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네. 그래서 하는 말이야. 유진이도 힘들겠지만 자네는 오죽 힘들겠나. 아빠의 그 말에 남편은 지금까지 참아온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 제 앞에서도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그렇게 세상 끝나갈 듯이 우는데 안쓰럽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부모님한테는 여쭤볼 것도 없이 장인어른께서 그런 편의를 봐주신다면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대신 아빠는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시모랑 아가씨한테 월세집이라도 구해 나가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일단은 세차장을 아빠 명의로 했다가 5년이 지나고부턴 시아버지한테 명의 이전을 할 거라고 했어요. 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해야 저희 시댁 식구들도 부담을 안 가질 것 같아 하시는 말씀 같았죠. 그렇게 저희 두 집안은 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감사하다고 하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라며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하며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준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깨진 것 같아 면목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힘든 게 더 가슴이 아프다며 내 딸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는 거라고 하셨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면서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늘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고 기죽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부모님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정말 친정 식구들 없으면 어찌 사나 싶었네요. 아빠가 그 일을 해결해주고 난 뒤 시어머니와 신우는 당장 집을 얻어 나갔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지하 투룸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시아버지랑 셋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원래 저한테 잘했지만 그 후로 더 잘해주었고,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잘해주었죠. 시아버지는 곧바로 세차장 운영과 경영을 배우셨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알바생들 대신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한다며 세차장 일을 배웠어요. 인건비라도 아낀다고요. 솔직히 저는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보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셀프 세차장이긴 해도 계속 청소하며 다음 차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자리 뒷정리를 해줘야 됐거든요. 게다가 거기가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곳이고 목이 좋은 곳이라 손님들이 늘 많긴 했어요. 그러니 밤 11시에 퇴근을 한다고 해도 다음날 8시엔 출근해서 밤새 어지럽혀진 곳을 다 치워야 했죠. 신우도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한 사진을 찍어 저와 남편에게 보내곤 했고, 아빠가 이렇게 도움을 주니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게 돼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기도 살았고요. 그렇게 시댁 일이 대충 해결이 되니 저희 엄마랑 아빠는 잠깐 따로 떨어져 사시게 되셨는데, 엄마도 평생을 사업을 하셨기에 이번에는 외국에 가서 한식 사업을 해보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호주로 이민 간 외삼촌한테 가서 그곳 답사 좀 하고 몇 달간 머물면서 있을 거라고 하셨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계속 하시던 일을 하셨고요. 저희 집은 분위기 자체가 늘 이렇게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뭘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질 않았는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도전의식이 늘 깔려 있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사업장을 내주었는데 몇 달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 세차장이 저희가 사는 데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가보거나 지나가는 길에 들리거나 할 수가 없었기에 몰랐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랑 리뷰를 통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죠. 게다가 신우는 맨날 저한테 출근 사진을 보내서 저는 열심히 하는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 후기를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어요. 사장이 바뀐 게 티가 난다며 옛날에는 서비스도 좋고 친절해서 여기 아니면 안 왔는데, 요즘엔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글쎄 빨리 나가라고 눈치까지 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글이 한두 개면 경쟁 세차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런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아빠 귀에도 들어갈 것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래도 내가 말하는 것보단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 인터넷 리뷰를 본 남편도 씩씩대면서 화를 냈어요. 이건 뭐 작심삼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 식구들은 왜 이러는 거야? 장인어른께서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셨는데 그걸 알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지. 내가 진짜 자기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이. 미안해. 내가 당장 가서 아버지랑 엄마랑 지영이한테 이야기할게. 일단 남편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맡기기로 하고 저는 빠져 있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얘기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총대 메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실상을 제 눈으로 보고 나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 다음날 남편 출근시키고 혼자 세차장에 찾아갔어요. 몇 달 만에 가게 된 세차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모습이었는데, 여기가 몇 달 전에 봤던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역시나 세차장엔 시댁 식구들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사무실에 가보니 어린 알바생이 앉아 있었고, 청소랑 관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있었어요.
설마 인건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셨나 싶었는데 나와서 일은 하기 싫으면서 인건비는 또 아끼고 싶어하는 모습이 괘씸하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이미 사장님 가족이 안 나온 지는 한두 달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상을 알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무 연락도 없이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고 신우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어딜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곤 깜짝 놀라 말까지 더듬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세차장에는 못 나갔어. 추운 데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몸살이 온 것 같아. 그리고 지영이 얘는 나 병간호해준다고 있는 거고. 대신 네 시아버지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사실 지금 세차장 갔다 오는 길인데 아버님은 안 계셨고 거기 알바생이 그러길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안 나오신 지 벌써 2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출근 사진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였어요? 제 말에 둘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사업 이렇게 하시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이 관리를 해야지 쉽게 얻은 거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냐며 운영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단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냐고 했죠. 그러니 시모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니까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엔 내일부터 다시 나가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일부러 인터넷 리뷰랑 평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왠지 그거 하나는 좌표로 갖고 있어야 시댁 식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오늘 어머니한테 갔다 왔다며? 내가 상황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당신도 추진력 하나는 빨라. 그런 거 있으면 당장 말해야 직성이 풀려? 어련히 내가 말할까? 며느리인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자식인 내가 말하는 게 더 낫지. 괜히 당신 미움 사면 어떡해? 어머님이 내가 밉다고 그러셨구나. 당신이 회사 생활만 해서 잘 모르나 본데 그런 건 하루빨리 말씀을 드려야 돼. 나는 평생 엄마랑 아빠가 사업을 해와서 그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내 말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야. 남편은 은근히 절 생각해주는 척 했지만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부싸움에 서로의 부모님이 언급되니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남편은 그게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가게 하나 차려줬다고 갑질하는 거냐 뭐냐 이런 말도 했으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간은 저도 세차장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도 더 이상 안 좋은 글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되려 추천하는 글이 몇 개씩 올라왔죠. 그걸 보고는 다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에게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놀라기도 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경사가 났는데 저는 남편의 뜻대로 하던 일은 그만두고 태교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계신 저희 엄마도 한국에 잠깐 오셔서 반찬이랑 몸에 좋은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셨는데 아빠도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시곤 했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임신을 했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했는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취미생활 하러 문화센터도 가곤 했어요. 저희 엄마도 늘 제게 엄마가 행복해야 뱃속의 아기가 행복한 거라며 아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런 엄마의 말이 무색하게 제가 임신 막달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저희 친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호주에서 투자한 한식 사업이 고꾸라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돈을 다 갚아주면서 집이 휘청하게 되었고 동생이 모아둔 돈까지 부모님에게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거기에 각자 묶여있는 부동산이 몇 개 있어서 아빠랑 엄마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 합의 이혼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시댁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임신 중에 있으니 이 사실을 저 모르게 남편에게만 알린 거였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아마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대신 저를 잘 보살펴 주라고 하셨다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두 분 다 연락이 안 되셨고 저희 동생도 엄마 일 때문에 호주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돌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셨구나. 그렇게 사업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을 하시더니만 망해버렸으니 이제 애까지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고 너도 애 키운다고 돈 안 벌 텐데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하니? 네가 돈 안 벌 땐 너희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했었다며. 근데 이혼하고 사업도 망하고 친정도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다 힘들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저희 집이 망했다고 이젠 뭐 볼 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힘들 때 도와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 참아온 거지.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꾸역꾸역 참아온 거야. 이젠 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대지 마. 후라들 명문대까지 보냈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기껏 너 같은 애 만나라고 명문대 보냈는지 알아? 아휴,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떡하면 좋아 정말. 그러게 엄마. 오빠 인생 새언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리고 세차장도 그렇다. 이거 원래 장사도 안 되는 거 우리한테 넘긴 거 아니야? 명의 이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설마 이것까지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때 이거 하나 줬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지금은 인건비도 안 나와서 온 식구가 다 들러붙어 있는데 완전히 짐덩어리 됐어, 짐덩어리. 그거야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제대로 안 하시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왜 저희 부모님 탓을 하고 계세요? 물에 빠진 거 살려주니까 집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걸 보니 무섭다 했어요. 시댁 식구들 이렇게 안 봤는데 한순간에 돌변을 할 수도 있나 싶었죠. 게다가 이날 남편도 없이 저 혼자 가는 바람에 집에서 남편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며 설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그동안 얼마나 서운한 게 많이 쌓였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냐고 하는데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계속 괜찮다는 말만 하시며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저를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혼자서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는데 출산 예정일을 3주 정도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지금 집에 있지?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있지? 네, 그냥 집에 있는데요. 왜요, 어머님? 그러면 세차장에 잠깐 나와라. 이럴 때일수록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더 우울해. 나와서 바깥 바람이라도 쐬고 움직여. 지명이가 너 걱정하더라. 나라도 신경 쓰라고 하는데, 네 신랑 걱정하는 거 생각해서라도 나와. 단순히 제가 걱정이 돼 나오라고 하는 줄 알고 세차장에 갔어요. 시모 말대로 집에만 있으니 무기력하고 계속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 친정 식구들끼리 하는 단톡방에도 시어머니가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 중이라고 연락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시어머니가 했던 말은 달랐어요. 제가 가자마자 절 보더니 걸레를 들이밀며 지금 일손 모자란 거 보이지? 저 앞에 세차 맡긴 차 물기 걸레질이라도 해라. 뭐해? 이렇게 힘들 땐 네 말대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도와야 된다며. 빨리 가. 어머님, 저 만삭이에요. 지금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쭈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해요. 걸레질 할 때마다 배가 차에 다 닿을 텐데. 그리고 만삭에 임산부가 이러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불편해해요. 지금 그렇게 바쁜 시간대도 아닌 것 같은데 아가씨는 오늘 안 나왔어요? 예, 내가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만삭 때 더한 일도 했어. 그깟 걸레질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래? 이런 망해가는 세차장 우리한테 떠넘겼으면 너도 일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네 부모가 이혼했다고 이제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님, 저번부터 계속 망해가는 세차장 들였다고 하는데 망해가는 세차장에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요? 솔직히 한 달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어디 가서 그 정도로 돈 못 벌어요. 이것 봐라.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떵떵거리는 거냐? 부모도 없는 고아 풀앙아 주제에 다 망한 주제. 너, 네 주제를 알고 떠들어. 어디서 이게? 어머님 정말 이중인격이 무서운 분이시네요. 저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거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저 갈게요.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그때 제 등 뒤로 소름 끼치게 차가운 물이 확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팔 위로 시꺼먼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아이고, 차에다 뿌린다는 거 너한테 뿌려버렸네. 미안하다. 실수했다. 너 같은 공주한테 구정물 냄새 나서 어쩐다냐. 참, 지금은 공주도 아니지? 얘, 얼른 가봐라 그냥.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고 그 물세례를 맞고 서 있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정말 바보가 된 것처럼 몸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시댁 세차장에서 일을 하는 다리가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절뚝거리며 제게 와 본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제 어깨에 덮어주는데 저를 막 달래며 그만 울어 유진아. 그러다 몸 상해. 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너무 놀라 번거진 모자를 쓴 그 할아버지를 밑으로 보며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 그분이 저희 큰아빠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수염과 머리가 덥수룩하고 다리도 절뚝거리고 얼굴도 많이 탔지만 금방 큰아빠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큰아빠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냐고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으니 아빠의 부탁으로 여태까지 시댁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일단은 집에 가서 다 이야기를 해준다고 같이 큰아빠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 큰아빠로 말하면 아빠와 같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사신다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거든요. 근데 아빠의 부탁으로 몇 달 전부터 여기에서 위장취직을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큰아빠는 이제야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다며 저한테 하나 두 개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빠랑 엄마가 실은 이혼도 사업이 망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되려 호주에서 한 한식 사업이 반응이 좋아 저 빼고 온 식구가 거기에 붙어 있다는데 그럼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 울면서 물었어요. 그러니 저희 아빠가 남편이 뒤에서 딴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다네요. 어쩌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걸 집 지하 주차장에서 듣게 되었다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머리 좋은 자기가 저희 친정 집안 돈을 야금야금 다 빼먹고 차지한 다음에 명의이전까지 가족들한테 다 하고 나서 저랑 이혼을 할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사랑 없이 결혼했으니 이렇게라도 받아야 된다며 속된 말로 지금 몸빵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다는데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도 차마 저한텐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때 제가 임신 중기여서 그걸 알게 되면 행여나 유산이라도 할까봐 행여나 제가 잘못될까봐 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가족들끼리만 아는 그런 거짓말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 제가 출산하고 난 뒤 이혼을 시키려고 했다는데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저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 큰아빠도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땅을 치며 화를 내셨어요. 저희 큰아빠도 워낙 자식 바보라 조카인 제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 부모처럼 화를 내셨죠. 그렇게 저는 시모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과 상황들 다 증거로 남겨두었고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한 뒤 출산할 때까지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출산하는 날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나니 시부모와 남편은 어딜 한 대 얻어맞은 양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병원이 떠내려갈 듯이 울고불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모와 남편놈 쳐다도 안 받고 시끄럽게 하면 당장 경찰 부를 테니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이랑 저희 집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죠.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라고요. 어차피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남편놈한테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 남편놈은 병원 안은 못 들어오고 밖에서 저 태어날 때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와 있었고 저희 애 얼굴도 못 보고 집에까지 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고 난리를 쳤어요. 매일같이 연락 오는 건 기본이었고 시모는 미역국까지 갖다 놔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미역국 보고 당신한테 안 붙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며 갖다 버렸어요. 거기에 뭘 탔을지 제가 어찌 알아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제가 몸조리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와서 사정했지만 저는 몸을 회복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남편놈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5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었던 세차장도 그만 나가라고 내쫓고 아예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거짓골이 된 거죠. 그래도 세차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나왔는데 한순간에 그 돈이 날아갔으니 자기들 입장에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는 되려 벌 받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놈과 이혼 소송을 해 7개월 만에 갈라서게 되었는데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고 재산 분할은 둘 다 모아둔 게 없었지만 아빠가 해준 집 때문에 제가 조금 불리하게 6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시모가 저한테 했던 짓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위자료까지 싹싹 다 가지고 왔네요. 무엇보다 그 집안 사람들 제대로 망하게 되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 아들이 제게 남았기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죠.
비록 5년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 낳은 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천사 같은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날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데 아들 낳은 게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입시 미술 강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빨리 돈 모아서 미술학원 하나 차리는 게 제 목표가 되었어요. 제 변변찮은 이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처럼 사람 잘못 만나시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덥고 지칠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며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